1월 20일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11월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야, 너는 그 그런 걸 날이었어요. 기념일을 하니? 저는 기념일을 안 좋아하는데 기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어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 방역총괄 반장이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 지난 1년을 짧게 되돌아보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시스 기사입니다. 코로나 1년 한국 사망자 두 번째로 낮아 경제 성장률 최상위. 윤태호 방역총괄 반장은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간 우리의 주요 대응 전략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적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반격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세계에서 다 이제 따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싫어하던 일본까지 이거를 따라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다른 나라 정부가 어쩌지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거나 그냥 스웨덴처럼 우리는 집단 면역으로 간다 이렇게 했던 국가들과는 되게 다르게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했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보를 국민들이 원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메르스, 사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잘한 특징은 정보를 초기에 빨리 공개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숫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함으로 인해 갖고 국민들이 일단 안심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어요. 네. 사실 이건 다른 국가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거잖아요. 대대적인 조사가 안 되기도 했지만 그 숫자를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오픈한 예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이 유럽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공개하는 그 정보를 믿을 수가 없어. 니들 투명하지 않잖아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왜 내 정보를 공개해? 이런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게 일어난 거죠. 사실. 이게 걔들이 우리처럼 IT 저기를 안 겪어봐서 그렇고 대한민국이 신용카드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인당 신용카드가 넉 장이 넘는다는 한때 7장이 넘었다는 엄청난 나라들 아니에요? 본인 명의는 하나도 없으시죠? 나 이번에 포인트 한 푼도 못 받았다 보여줬잖아. 그러나요? 죄송해요. 네. 저는 신용카드 제 명의로 된 거 딱 한 개 있어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둑질을 해먹는지를 우리가 20년 동안 겪어왔잖아. 그렇죠. 분명히 롯데마트 가서 카드를 만들었을 뿐인데 온갖 보험과 맞아. 무슨 대출 그렇지 대출부터 전화 시작해서 막 쇼핑까지 어마어마한 그 스팸들이 날라오잖아. 맞아요, 야, 맞아요. 정보를 이따위로 써먹는구나.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볼 때만 깔 때만 까라고 이미 하는. 다 털렸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미 다 틀린 거야. 털렸다. 이미 내 정보 주민등록 다 등록 털렸어. 이런 거는 저기 연변이나 저 심양 같은 데 가잖아. 그럼 게임 아이템 만들라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한때는 그게 10,000원씩 하던 게 요즘은 500원밖에 안 해. 1인당 그 자료 너무 흔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린 이상한 방법으로 좀 길든 거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맞아. 깔 테면 까봐. 까봐. 네. 한두 번 털렸냐? 근데 걔들은 사실 별로 털려봐야 중요한 것도 없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개인정보가 털린다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제 의료 민영화 관련된 거 하면서 이 병원이나 보험사들이 이제 진료 기록 이런 걸 다 네. 살펴볼 수 있게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니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문자로 뭐
이정일 PD님, 네,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 받으실 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과거 병력에 대한 걸 갖고 막 이 정보들이 다 떠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왜 예를 들어도 그런 이상한 예를. 이상한 예를 좀 이해해야 돼. 아, 그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네. 내가 분명히 감추고 싶은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애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병 치료가 2년이 끝났으므로 잔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온다는 거야. 우리가 뭐 보험 같은 거 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옛날엔 사전 고지를 안 하면 몰랐단 말이야. 내가 뭐 초기암 검진을 받은 적이 그렇죠.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실제적으로 당뇨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고 옛날에 그냥 쓰기만 하면 됐어. 요새는 써갖고 다 돈 넣고 끝날 때쯤 돼갖고 있잖아. 내가 이게 타먹을 때 되면 아 지금 보니까요. 그게 있다고. 예전에 가입하셨을 때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안 하셨는데 그럼 그때 가입을 못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보험금을 탈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보험금을 못 준다 그러냐고. 어느 보험사에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그 심사 단계에서 그 얘기가 와요. 이런 내역이 있어서 요거는 사실 가입이 좀 안 될 것 저희 같습니다라고. 갑자기 보험 얘기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그 나쁜 보험사네. 이 대한민국은 개인의 신용 정보, 위치 정보, 심지어 건강 기록까지 다 까고 가는 나라라는 거지. 우린 다 벗고 있어. 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가 덜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런 걸 국가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잘 따라요. 예, 고통을 좀 분담하면서도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 이상해. 이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버텨왔는데 그리고 저기 경제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 기준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36.45명으로 뉴질랜드 39명, 호주 112.2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사망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31명으로 뉴질랜드 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이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지금 세계로 두 번째로 적은 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또 3등인데 지금 사망자 수는 또 2등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고 이거 하면 또 그 기사가 생각납니다. 서울경제 이주원 기자가 쓴 최근 한 달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 미국, 브라질보다 높아. K 방역의 치욕.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소개해드린 거. 이분이 이제 10만 명당 확진자를 통계로 낸 게 아니라 확진자 증가율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브라질보다 높다. 그래서 K 방역 치욕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아니 얘 진짜 국민 바보 되면서 국민 욕받이로 전락했잖아 이주원 기자. 그래서 절대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고 뭐 1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막 미국 40만 막 이런 거를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비율 자체로만 40만에서 42만 됐으니까 조금 올랐다 이러고 우리는 100에서 900으로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400등 하던 놈이 300등 하면 겁나 잘한 거고 그러니까요. 10등 하던 애가 9등 하는 거 막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되는 거지. SNS에 그 유명한 얘기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머리 좀 단정하게 하고 옷 단정하게 입으면 호감도가 20% 상승한대요. 근데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호감도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은 20% 상승해도 12%라며. 아무튼 그런 거를 조작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K 방역의 치욕이 아니라 K 언론의 치욕이라는 그런 기사. 서울경제의 이주원 기자. 아직 기사가 있더라고요. 안 고치고. 부끄러움을 몰라. 아니, 바보야. 네 국민 바보 됐어. 바보야. 아직 거기 다니고 있어요. 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 논리에서도 한때는 이걸로 갖고 이 정부를 뒤집어 엎어보려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거품을 물고 댐벼들었거든요. 방역이 실패했다느니 막 난리를 방역 쳤죠. 실패부터 막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하니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뭐 지역 편말해. 긁고 보니까 권 시장은 이걸로 성공했네. 예? 혼자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구만. 대구 시장 혼자서 그러긴 한데 네. 정치 논리로도 이거를 해갖고 그
써먹는데 실패했거든. 그러면 언론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깔고 가야 돼요.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공정한 기사를 내거나 그래. 칭찬하는 기사를 내줘야 돼.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치인보다 더 급한 게 있단 말이야. 현 정부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깎아야 돼.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든 40%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거든. 네. 레임덕이 얘네들의 목표야. 오리가 그냥 최고로 갖고 싶은 거거든. SS가 시키드나? 네. 기르기더라? 어쨌든 이런 거 기사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는 보면 사실은 소수 정부를 엿먹이려는 세력 말고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결과다. 네, 이렇게 이제 윤 반장이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엿먹이려는 뭐 세력 말고는 이건 제가 한 말이고 어쨌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 국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다. 그리고 뭐 보면 우리 국민들도 보면 마스크 안 쓰면 막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뭐라고 하고 맞아. 방송에 대해서도 이게 왜 마스크 안 써? 쓰냐고. SNS에 연예인들이 마스크 안 쓰고 뭐 하면 니왜 마스크 안 써?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아니 우리 지금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도 왜 송 작가님 마스크 안 쓰냐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뭐 그 방송에서는 이렇게 벽 이런 것도 치고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다양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런 상황들을 1년 이상 국민들이 지키려고 하고 끝내는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밖에 안 됐다는 게 나는 실감이 안 나네. 한 3년은 된 것 같아 아주. 답답하긴 합니다. 예. 답답하긴 해요 진짜. 한데 지금 보면은 또 오늘 보면 400명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그렇지. 보여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사망 숫자도 2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망 숫자가 대부분 요양병원 같은데 이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민간인 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했다 이런 예는 많지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그분들의 어떤 그 폄하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기저질환을 기본적으로 깔고 계신 고유형 분이었는데 네. 그런 데는 이제 못 막아내던 과정 중에서 그런 희생자분들이 많이 나왔던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 영역 안에 사회생활 예를 들어 무슨 콜센터 집단 감염이라든지 뭐 물류센터야 집단 감염 이런 데서 수천 명씩 나왔잖아. 수백 명씩 나왔잖아. 그 안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로이거나 뭐 난 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린 단순하게 방역을 잘하고 추적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초기 진단 이후에 치료를 통한 성과를 엄청 잘 거둔 거예요. 사망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확진 감염자들 안에서의 사망률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또 빼놨다는 거지. 네.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김명님도 마스크 몇십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안 쓴 사람 몇 번 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우리 요새는 국민들이 알아서 방역을 하는 거기도 겁니다. 주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네. 아예 그 마스크를 구비해놓고 버스나 이런 데서도 시비 걸릴까봐 네. 그냥 구비해놓고 없으면 이거 하나 끼세요 하고 줄 정도란 말이야.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처럼 아무데나 그 손소독제 내놓고 알아서 짜서 소독하세요 하고 들어오는 이런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는 나라도 없어요. 심지어 일본도 지금 손소독제를 못 구해가지고 그 무슨 술 갖고 술 만들어 갖고 도수 높은 술로 그걸로 손 닦으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돼 있고 이러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물자들을 앞으로 세계에다가 공급해야 되는 중대체한 사명이 있는 그런 K 방역의 중심인 거죠. 네, 진짜 대단한 국민들이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경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네. 네. OECD의 지난해 12월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마이너스 4.2%였으며 영국의 경우 마이너스 11.2%, 일본 마이너스 5.3%, 미국 마이너스 3.7% 등이었다.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경제 얘기 언론들이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망한 것처럼 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자신들이 쓰레기라고 밝히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중한데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 그 고통스럽긴 한데 자랑이긴 한데 상처뿐인 자랑이야 이런 거.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 언론만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다.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보면은 뭐 세계 석학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지구의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코로나 말고도 이런 팬데믹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가 정책이나 우리 생활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만약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면 만약에 진짜 좋은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적응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으면 그러면 더 괜찮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내는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 모두 다 팬데믹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장애인들에게 편한 세상, 신체적인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도 편한 세상이 비장애인들에게도 편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지금 우리 그 정치하는 우리 정부 말고 이전 정부 지금 야당으로 있는 것들의 생각은 불안 나는데 왜 소방서를 키우냐, 그렇죠. 소방관을 키우냐라는 그렇지. 논리거든. 그렇지. 그럼 뭐 불 난 다음에 키우면 뭐 그거는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항상 그런 뒷북 행정을 해오다가 네. 선행되는 행정으로서 이만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국민의 안전만 지킨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도 지키고 새로운 국가의 미래 위상도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네. 국가의 위상도 지키고 올렸던 네. 것이죠.